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왜 그렇게 피곤한지 스스로 알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미 지쳐 있는 느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무거운 그 감각.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운 감각. 당신은 어쩌면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나이 드는 거라고, 원래 삶이란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피로감이, 그 공허함이, 그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사실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칼 융은 인간이 느끼는 이 알 수 없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진짜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조율하고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바로 그 내면의 목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스위스 태생의 심리학자로 처음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동료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프로이트의 시각이 너무 좁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욕망과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틀로 바라봤다면 융은 그보다 훨씬 광대한 세계가 그 아래 펼쳐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인류가 경험해온 원초적인 패턴들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꿈과 상상, 행동과 감정을 통해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 무의식 안에 윤기 원형이라고 부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영웅, 현자, 트릭스터,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 원형들은 특정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심리적 구조입니다. 신화 속 이야기들이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이유, 서로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는 이유,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이야기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기 가장 힘주어 이야기한 원형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자신의 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안 된다,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며 억눌러온 감정들, 욕망들, 성격의 단면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껴서 스스로 외면해온 내면의 조각들이 쌓여 형성되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났을 뿐,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통제하려는 순간에 가장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이유 없이 폭발하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질투, 나도 모르게 나온 말,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억눌려온 그림자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이 그림자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직장인으로서 수많은 역할을 동시에 살아가며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게 되는 삶.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진짜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나는 그 역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갑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의 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죠.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삶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면을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인지 진짜 얼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오랜 친구를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한 이유를 모르겠는 느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을 때 정말로 모르겠는 그 막막함. 이런 감각들이 바로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 사이의 거리가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융은 이 강역을 좁히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억눌러온 그림자를 마주하고 외면해온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흩어진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불러 모아 진짜 자신으로 통합해가는 깊은 심리적 여정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정한 해방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묘한 공허감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해 나가고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 이 감각은 단순히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생 전반부에 외부적인 역할과 책임을 위해 희생해온 내면의 자아가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진짜로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갑자기 커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입니다.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하늘의 가장 높은 지점에 오른 후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의 삶도 중년을 기점으로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과 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더 강하게 외부의 역할에 매달리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생깁니다. 융은 중년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사회 적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억누르고 외면해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자신을 살아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안에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안에는 우리가 억눌러온 창의성도 있고 표현하지 못한 감정도 있고 살아내지 못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 미완성의 자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로 자라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고 불만을 표현하면 분위기가 나빠졌고 항상 양보하고 배려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분노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본래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우리의 가치가 무시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본능적인 힘입니다. 분노를 억눌러 온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늘 온화하고 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분노는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오거나 아니면 안으로 향해 우울함이나 무기력함으로 변질됩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억눌러 온 감정들에게 드디어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매우 실질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융근 꿈을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외면해온 것들이 꿈속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꿈, 유독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꿈, 잠에서 깨어난 후 오래도록 감정이 남는 꿈. 이런 꿈들은 단순한 뇌의 잡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낯선 인물은 종종 우리가 외면해온 자신의 일부를 상징합니다. 쫓겨다니는 꿈은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고, 자꾸 길을 잃는 꿈은 삶의 방향에 대한 내면의 혼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꿈을 해석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기록하고 그 안의 감정과 이미지들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은 내면을 이해하는 데 놀라운 통로가 되어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꿈 이야기는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꿈의 내용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내면의 언어의 귀를 기울이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지혜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그 지혜에 구체적인 이름과 구조를 부여해 줍니다. 이제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반대 성별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적 에너지를 아니무스라고 불렀고, 남성의 내면에 있는 여성적 에너지를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성적 에너지란 논리, 결단, 독립성, 외부 세계를 향한 의지 같은 것들이고, 여성적 에너지란 감수성, 직관, 연결, 내면의 깊이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삶 속에서 자신의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적 힘을 억눌러 온 채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답게 살라는 메시지를 받아왔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도록 길들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아니무스는 종종 우리가 외부 남성에게 투영됩니다. 내 안에 통합되지 못한 힘을 바깥의 누군가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은 자신을 대신해 강하게 결정해주는 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강한 남성에게 무의식적으로 분노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 패턴의 근원은 외부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아니무스를 통합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외부에서 빌려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덜 의존적이 되고 자신의 의견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는 동시성입니다. 융은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세계의 사건들 사이에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연결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의 만남, 생각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험,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윤은 이런 현상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이 깊어질수록 이런 의미 있는 일치들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내면의 준비가 외부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정직해질수록 삶의 신호들을 더 잘 알아채게 되고 놓쳤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매우 실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일상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짜 자신으로 있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기대하는 게 없을 때, 순수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나요? 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맞춰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원한다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 것입니다. 윤기 제안하는 내면 작업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에게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생산적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에게 유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목소리가 천천히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피아노, 그림, 글쓰기, 무용, 혼자 조용히 책 읽기, 자연 속을 걷기. 어른이 되면서 쓸모없다거나 사치스럽다거나 그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멀리 해온 것들. 그 활동들 속에 종종 억눌린 자아의 씨앗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꺼내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진지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여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돌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얼마나 돌보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얼마나 친절한가요? 실수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나요? 많은 분들이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가혹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나는 왜 이럴까?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 외부로부터 들어온 비판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개성화 여정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결함을 부정하는 것도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안도감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년 여성들은 유독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교적 문화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는 것은 오랫동안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미덕이 되는 사회에서 나를 먼저 챙긴다는 것은 죄책감을 동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전 안내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씌운 다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채워져 있어야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고갈된 상태에서 주는 것은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랑과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융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관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처음 만나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종종 투영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에게서 내가 원하는 혹은 내 안에 있지만 아직 통합하지 못한 어떤 자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설레임과 강렬한 끌림은 이 투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투영된 이미지가 아닌 실제 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그렸던 이상적인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날 때 많은 관계에서 실망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변했다, 처음과 달라졌다고 느끼지만 사실 달라진 것은 투영의 안경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실망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융에게 있어 투영이 거치는 이 순간은 오히려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상이 아닌 실제 인간과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의 토대입니다. 투영된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사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너머에 있는 실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과정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투영을 직접 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강하게 반응할 때, 특히 분노나 짜증, 혹은 반대로 지나친 숭배나 이상화를 느낄 때 그것이 투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하고 느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 모습이 혹시 내 안에도 있는데 내가 보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 질문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하면 타인에 대한 판단이 줄어들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조금 더 넓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융은 자아 실현의 여정은 결코 혼자 완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 경험조차 사실은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이 불편하다고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친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성장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불쑥 찾아올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 질문 자체를 바쁨 속에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융은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딘가 이미 정해진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종종 자신이 가장 깊이 좋아하는 것, 가장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 가장 자신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시간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완전히 몰입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게 되는 활동이 있나요? 그 속에 당신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사회적 성취이거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무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조용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것, 이른 아침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것,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 오래된 친구와 밤새 이야기하는 것. 그 순간들 속에서 삶의 의미가 자라납니다. 융은 또한 인간의 삶에서 영적인 차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삶 속에서 신성한 무언가를 느끼는 경험, 깊은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본질과 만나는 순간들. 이런 경험들이 인간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융의 핵심 통찰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문득 느끼는 경이로움, 음악을 들을 때 가슴이 울리는 감각,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의 고요함, 오래된 사찰이나 성당 앞에서 느끼는 묘한 평화. 이런 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에는 오랫동안 자연과 함께하는 깊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산을 찾고 물을 찾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삶의 리듬을 느끼는 것. 할머니들이 잃은 새벽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던 그 마음 속에는 융기 말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인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깊은 인간적 지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는 것. 당신이 억눌러온 그림자 속에, 표현하지 못한 감정 속에, 살아내지 못한 꿈 속에, 지금껏 인정하지 않아온 자신의 일부 속에, 당신이 찾고 있는 답들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면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공간을 허락하고 억눌린 감정들의 귀를 기울이고 오래된 패턴들을 부드럽게 들여다보고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 그 여정은 때로 아프고 때로 낯설지만 그 끝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여정은 빠르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융 자신도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완성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 조금 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내면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이제부터입니다. 진짜 당신과 함께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의 울림 속에서 당신만의 답이 천천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 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자유의 시작입니다.